고려시대에 나갈 거예요. 쭉 보세요. 34페이지. 초록색. 아닌가? 여기까지.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땡겨주시고 네네. 보내주시고 얘들아 이면은 네네. 들어왔어요. 네. 걔들 선물 네네. 이 제시 중에 몇 종이야? 몇 종이에요? 34. 이게 아닌가? 스몰은 항상 이래요, 좀. 자,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자, 후고구려 우리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죠? 네. 네. 후백제, 근데 견, 어디야? 헌. 그렇지. 네. 자, 공예가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점점 정신이 이상해졌죠. 자, 그래서 결국은 공예가 민심을 잃고 신하들한테 쫓겨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왕건이 후고구려를 이어받죠. 네. 나라 이름을 뭐로 정했죠? 고려. 그죠? 고려로 정하죠. 자, 고려는 시종일관 그 멸망해가는 신라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라로부터 이제 결국은 고려가 항복을 받아냈어요. 반면에 후백제는 끝까지 이제 신라 왕을 막 죽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고려랑 끝까지 전쟁을 벌이죠. 여기 최후의 승자는 고려. 고려였죠, 고려. 자, 이렇게 해서 후백제가 무너지고 신라도 고려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네. 이게 936년의 일이에요. 왕건은 이제 본인이 호족 출신이었죠. 호족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어, 신라 말기에 지방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표시. 지방에 반대되는 개념. 수도도 비슷해요. 수도보다 조금 더 좀 고급 어휘. 수도도 고급 어휘인데 또 좀 더. 지방에 반대되는 개념은 중앙이죠, 중앙. 중앙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여기 이런 어떤 면에서 중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중앙하면 어디예요?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앙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근데 서울이 진짜 중앙에 있어요? 서울이 모든 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기 때문에 중앙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 외에 나머지 지역은 다 뭐라 그래요? 여기 나온 대로. 지방이라고 하죠. 신라 말기에 중앙이 어디였어요? 경주였죠. 경주 외에 나머지 지역들을 근거지로 하고 스스로 신라에서 허락해주지도 않았는데 성주나 장군을 스스로 칭했죠. 그리고 경주에서 뭐라고 서랍을 해서 명령을 내리면 말을 안 들었죠. 반독립적인 세력이었죠. 이들이 호족이었잖아요. 그 후삼국 시기에 수많은 호족들이 있었는데 왕건도 이 호족 중에 하나였죠. 그죠? 왕건의 근거지는 어디였나요? 왕건의 근거지.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 왕건의 근거지는 여기였죠. 여기는 개경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원래 이름이 개경이 아니고 뭐였죠? 처음에는 송악이라고 불리다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이제 왕이 된 다음부터 나라 그 수도 이름을 개경이라고 바꿔 불렀죠? 네. 요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고려 수도 어디예요? 개경이에요, 개경. 이거 물어보면 꼭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한 10명 중에 두세 명 꼭 틀려요. 고려 수도 어딘지. 고려 수도 어디라고요? 고려 수도 474년 동안 고려가 918년에 건국돼서 1392년에 망하거든요. 이 474년 내내 고려 수도는 개경이었어요. 아, 물론 처음에 잠깐 철원에서 건국이 됐다가 이제 끝까지 수도로 정한 곳이 개경이다. 자, 근데 아무튼 왕건은 본인도 호족 출신이었고 여러 호족들을 막 못 살게 굴거나 얘네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가거나 이러질 않고 호족들이랑 다 손을 잡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 호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굴러가고 세워진 나라가 고려란 말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래서 왕건이 이 호족들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결혼이었죠, 결혼. 자, 왕건은 결혼을 몇 번 했을까요? 29번을. 몇 번 한다고요? 29번. 그냥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혼하면은 너희 집안 대 집안 간에 사돈 맺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돈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왕건이 여자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여러 호족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기 위해서 29번의 결혼을 해요. 자, 그 사이에서 아들이 몇 명 태어났을까요? 40명. 25남, 땀나. 부녀가 태어나요. 자식이 30, 네 명. 34명이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 호족들을 이제 끌어안았다. 그리고 특히 말 잘 듣는 호족들이나 후백제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운 호족들한테는 성을 줬어요, 성. 왕건이 왕씨죠. 너희도 우리처럼 로열 패밀리, 왕족이 되라 해서 왕씨성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을 주는 거를 사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건은 여러 호족들에게 성을 줘가지고 충성심을 이끌어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명주, 강릉이라는 도시 들어봤나요? 동해바다. 예. 그 강릉에서 유명한 호족이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릉 지역은 되게 뭐랄까 그 고려 수도에서 멀기도 멀고 뭔가 되게 정복하러 가기가 되게 까다로운 지역이에요. 근데 이 김순식이 군대도 많이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건이 김순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왕건이 고려 왕이 된 다음에 3년 만에 김순식이 스스로 항복하러 온단 말이에요. 왕건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김순식한테 왕시성을 줘요. 그래서 김순식이 뭐가 된다? 왕순식이 돼요. 그냥 처음부터 행복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왜 항복을 안 했냐면 이 김순식이 궁예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건이 궁예를 몰아냈죠. 그러니까 김순식이 처음에는 그 왕건을 따르지를 않고 이렇게 왕건을 지켜봐요. 왕건한테 그 부하로서 머리를 숙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견훤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용히 왕건 상황을 지켜보다가 왕건이 3년 정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고려 왕으로서 입지가 단단해지니까 김순식이 스스로 와가지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왕건이 김순식에게 성을 하사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성 그리고 혼인 이런 것들로 이제 호족들을 이제 끌어안았다. 그리고 호족들에게 많은 선물을 또 줬는데 호족들을 이렇게 두텁게 잘 대해주고 선물 주는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중폐비사라고 불러요. 자, 호족 우대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후삼국 통일이 936년이었는데 후 고구려 건국, 후 백제 건국이 90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의 시기가 몇 년이에요? 36년이죠. 36년 동안 후 백제, 후 고구려 신라가 계속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붙어서 싸웠죠. 전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전쟁하면 백성들이 계속 죽죠.
자, 말이 전쟁이고 이게 뭐 30년 전쟁이지 만약에 당장 오늘 하루만 전투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거죠. 자, 그런 일이 36년을 있었다고요. 당연히 당시 이 한국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농사를 제때 못 지어가지고 전쟁하느라고 막 버려진 들이나 논도 많고 굉장히 백성들 삶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건이 파격적으로 수상국 통일한 다음에 3년 동안 세금을 거두지를 않아요. 네. 그럼 세금 없으면 뭘로 먹고 살아요? 그냥 호족들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자체적으로 버틴 거예요. 백성들 좀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리고 3년 후부터 세금을 거두는데 왕건이 이런 룰을 만들어요. 취민, 유도. 취가 무슨 뜻일까?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취.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걸 수취라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취하다. 세금을 거둘 때 유도,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관리 저 관리가 원칙도 없이 막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걷었는데 양도 많이. 자, 이제는 법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알맞게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율을 정하는데 그 비율이 10분의 1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쌀을 10kg를 생산하면은 1kg만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왕건이 이 백성들을 달래고 호족들을 달래면서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네, 나라를 다스려갔다. 자, 왕건이 이제 죽기 전에 후세 왕들,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들에게 남긴 부탁 10가지. 따라 읽어보세요. 훈요 10조에.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보는 것보다 한번 그래도 입으로 내뱉어 보면은 나중에 훨씬 유리해요. 예.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을 손으로나 입으로 빼는 거를 인출이라고 해요. 프린트 아웃. 그러니까 빼낼수록 이제 지식은 더 자기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번. 같이 읽어봐. 대업은, 네, 그렇죠. 여기서 재불호이라고 나왔는데, 이 재불이란 말이 어떤 종교일까요, 이거? 불교예요, 불. 자, 딱 후대 왕들에게 남긴 10가지 부탁. 그 중에서 첫 번째, 1빠따가 뭐예요? 뭐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불교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보호하래요? 사원이 뭐 하는데요? 절이에요, 절. 맞아요. 근데 사원을 절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절은 그럼 또 절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 절은 그 산속에 보통 있죠.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그, 예배라고 안 하고 이제 불공 드리는 공간이 그 절이죠. 스님 계시고. 예. 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사찰이라고도 불러요. 사원, 절, 사찰 다 같은 표현이에요. 모르는 학생들, 초등학생들 가끔 있어가지고. 자, 2번, 2조. 사원은, 부터 읽어보세요. 사원은, 사원은 누구의 설에 따라? 설에 따라 함부로 짓지 말. 자, 여기 도선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사람 스님이죠. 자, 이 사람 스님인데, 어, 저저번 시간쯤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 왕건한테 되게 뜻깊은 사람이에요. 자, 왕건 아버지 왕융이 나이가 먹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 도선 스님이 지나가다가, 기장을 심을 때다가 콩을 심었네? 자, 이런 식으로 툭 한마디 던지고 가죠. 기장은 그 엄마가 밥 해줄 때 보면 노란 그 곡식 잡곡을 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기장 심을 때다가 콩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잘 지었다는 거예요, 못 지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왕융이 이 도선을 찾아가죠. 그래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스님? 그랬더니 6 곱하기 6 몇이에요? 자, 36칸 되는 집을 이제 크게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집을 지으면 내년에, 그쵸, 아이가 생길 건데 이 36칸 집을 더 키울 만한
그리고 이 한국을 다스릴 만한 큰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얘기 듣고 나서 내년에 태어난 아이가 왕건이었죠. 예. 그리고 왕건이 태어나기 전에 이 조선이 또 그 아버지 왕용한테 17년 있다가 내가 다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왕건이 17살이 됐을 때 조선이 다시 와가지고 왕건한테 이거저거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뭐 군사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고 그리고 군대 배치할 때 어느 지점에 배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죠. 자, 이런 조선의 비밀 기술을 조선 비기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풍수지리라고 불러요. 뒤에 설자도 붙이죠. 풍수지리설. 너희 그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 화장하시지 않고 어디 무덤에 묻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처음에 그죠? 바뀌었어요? 화장터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근데 사람을 묻을 때 아무 데나 묻을까요? 어. 많이 있는 그쵸. 무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 무덤이 많이 있는 곳은 대체로 어떤 곳일까요? 산이기도 하고 또 그래 자리 좋은 곳인데 어떤 자리가 좋은 곳이에요? 맞아요. 너희 그 청개구리 이야기 들어봤죠?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엄마 말 듣고 엄마를 강가에다 묻었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다 쓸려 내려갔죠. 그 빗물에, 강물에. 자, 그러니까 무덤은 기본적으로 양지 바른 곳에 만들어야 돼요. 해가 잘 드는 곳. 예. 그리고 물이 잘 안 차는 곳. 지금 얘기를 딱 잘했어요, 정확하게. 자, 그런 곳에다 이제 그 무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변에 나무가 바람 같은 것들을 또 가려주는 곳,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무덤이 선정이 되는데, 이런 곳들을 명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명당. 이 명당을 따지고 명당을 고르는 그 기준이 되는 학문이 이 풍수지리설이에요. 자, 이거에 따라서 절을 아무 데나 짓지 말 거. 자, 왕위계승은 적자, 적손. 적자가 무슨 얘기일까요? 적자? 적자가 뭘까요? 적자. 돈 없는 거? 적자가 뭘까요? 자, 우리 지금 왕건 결혼 몇 번 했어요? 29번 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혹시 눈치 있는 사람들은 봤을 텐데, 자, 누구는 부인인데 노란색으로 쓰여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왕후라고 써 있죠? 네. 이 왕후라고 하는 거는 그 진짜 정해 정식 부인인 거예요. 공식적인 그 왕의 부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거예요. 그죠? 이런 왕후의 자식들을 적자라고 불러요. 적합한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적자의 반대는 뭘까요? 적합하지 않은, 적 어? 적 불자? 적자의 반대. 이렇게 쓸게요. 적자의 반대가 뭘까요? 서자겠죠? 첩의 자식. 첩은 뭐예요, 첩은? 그치. 정식 부인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을 첩이라고 하죠? 홍길동이 뭐였어요? 서자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죠. 네. 자, 왕위 계승은 적자, 적손을 원칙으로 마땅하지 아니할 때는 형제 상속으로 할 것. 형제. 그러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또 그 아들로 이어가는데 아들이 재구실을 못하면은 아들이 아니라 동생에게 넘겨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좀 됩니다. 네. 자, 중국 문화를 따를 필요가 없으면 자, 요거 별표예요.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지도가 마침 옆에 있으니까 재활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 강 무슨 강이에요? 고비쳐 흐르는 이 강. 요하라는 강이죠. 이 요하 주변에 소나 양이나 말 기르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얘네들 가축들 길러서 잡아먹는 유목 생활하는 거란이라는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거란. 이 거란족이 흩어져 살 때는 별게 아니었는데 여러 부족들이 뭉치니까
얘네들이 말을 잘 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죠. 이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강물 이름을 따기도 했다 그래요. 무슨 나라? 요 나라란 말이죠. 요 나라.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요 나라. 자, 이 요 나라 거란이 우리 한때는 한국에서 또 강력한 나라였던 고구려 후에 발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해에서 이 거란 지배가 싫었던 사람들이 막 망명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발해 왕자 대광영 같은 사람들도 이제 고려로 쫓겨 내려오는데 왕건이 이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죠. 같은 우리 저 고구려 후예라 그래가지고. 자, 근데 이 왕건은 이 발해를 멸망시킨 이 거란을 아주 아주 안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거란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친하게 좀 지내보자 하고 사람이 오면은 번번이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란이 왜 고려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을까요? 만리장성. 중국 안쪽에 여기 송나라란 나라가 있었는데 거란은 그러니까 요 나라는 이 송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송나라를 쳐들어갔는데 뒤에서 고려가 자기들을 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고려가 자기들을 쳐들어오면 위기에 처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리 고려랑 관계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란 사신이 한 번은 고려를 찾아왔는데 거란의 특산품인 낙타를 데리고 왔어요. 한 50여 마리를. 그죠? 근데 왕건이 거란이 선물 보내왔다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당시 그 고려 수도 개경에 만부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이 만부교 다리 아래다가 낙타 50마리를 메어놓고 밥을 안 줘요. 그럼 50마리 어떻게 해요? 한 달 넘게 굶다가 다 깨꼬다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만부교 사건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고려는 거란을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아. 죄 없는 낙타들. 친송, 송나라랑은 친하게 지내고, 거란은 멀리. 배척한다. 배척한다는 거, 배는 등진다는 뜻이에요. 거란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야만국이라고 거란을 지금 또 낮잡아 보고 있죠? 자, 5번.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중요곳이 되니 철마다 가서 100일 넘게 머무를 것. 자, 서경이 어딜까요? 그죠? 지금 아주 정답을 딱 얘기했는데. 자, 봐봐요. 아까 잠깐 선생님이 수도랑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 수도를 중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그럼 중앙에 반대되는 개념. 중앙 나머지 지역, 나라에서. 지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중앙을 뜻하는 한자를 뭐라고 할까요? 한 글자로. 중앙을 뜻하는 한자. 방금 얘기했잖아. 수도. 경이에요, 경. 중앙을 뜻하는 한자가 뭐라고요? 경. 네. 일본의 수도가 그래서 어디예요? 도쿄. 도쿄죠. 도쿄를 한글로 읽으면 동경이에요, 동경. 자, 우리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라고 들어봤어요? 베이징 들어봤어요? 베이징을 한글로 읽으면 뭐라고 돼요? 북경이에요, 북경. 북쪽의 수도란 뜻이라고. 네.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보나? 네. 자, 지방은 뭘까요? 좀 낮춰보면 시골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한 글자로 얘기하면 지방은. 시골.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시골은. 지방은 향이죠, 향. 네. 향촌, 이런 거 들어봤어요? 향. 네. 냄새 그게 아니라, 향은 시골을 뜻해요, 향 자체가. 자, 근데 여기 지금 서경이라고 나왔죠? 서쪽의 수도라는 뜻이에요. 고려는 개경이 제일 메인 수도고, 개경 외에 두 개의 수도가 더 있었거든요? 하나는 서경. 이 서경은 고구려의 옛 수도 어디? 평양을 서경이라고 높여서 불렀어요. 고려가 어디를 계승했습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래서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높여 불렀다. 그리고 우리 저 신라의 마지막 수도가
신라의 수도가 서라벌 경주였죠. 그 경주를 나중에 이제 동경이라고 높여서 불러요. 동쪽의 수도라 그래서. 이게 고려의 삼경이에요. 세 개의 수도. 개경, 또 어디? 서경, 또 어디? 동경. 서경은 어느 도시예요? 북한의 수도. 평양이죠. 동경은 어디예요? 경주죠, 경주. 서라벌. 자, 근데 서경이 수덕이 순조로워서 중요한 곳이 되니 철마다 가서 100일 넘게 머무를 거예요. 서경을 중시했어요. 연등회와 팔관에는 함부로 가감하지 말 것. 자, 너희 그 석가탄신일 알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길거리에 막 뭐 그 절에서 막 장식 같은 거 달아놓잖아요. 꽃 같은 거 장식 달아놓는데 혹시 본 적 있어요? 자, 그 꽃이 무슨 꽃일까요? 연꽃이에요, 연꽃. 그 불교를 상징하는 그 꽃이 연꽃이란 말이에요. 연못에 피는 그 분홍색으로 된 꽃. 자, 연꽃을 달아놓고 하는 행사를 연등회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연등회. 그리고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여러 잡신들에게 다 제사 지내는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를 팔관회라고 불러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렇게 연등회랑 팔관회는 짧으면 한 달, 길면은 막 두 달씩 진행이 돼요. 자, 음식도 화려하게 막 차려놓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나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낭비가 엄청 심한 거죠. 이런 행사를 일단은 중요하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불교를 역시나 중시했다는 거. 네. 절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엄마, 부모님 다니시는구나. 자, 절에서 행사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절에서 행사하면 어떻게 하냐면 안에서 할까요? 밖에서 할까요? 밖에서 하죠, 밖에서. 자, 바깥을 뜻하는 한자가 야죠, 야. 외도 있고 야도 있어요, 야. 들 야자죠, 바깥에. 여기다가 보통은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올리려면은 행사하고 제사니까 이렇게 단 같은 거 쌓아놓고 거기다 올리겠죠, 음식을. 바깥에다가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행사를 보면은 막 스님들 모여가지고 단체로 막 불경 외우고 조금 시간 지나면은 막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놀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좀 변형된 행사긴 한데 뉴진 스님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머리 깎은 스님 와가지고 막 디제잉하고 행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좀 불교에서는 되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자, 이런 거를 법석이라고 불러요. 예. 자, 불교에서 이렇게 야외에다가 막 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음식이나 이런 거 한창 버려놓은 다음에 막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행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단 법석이라고 불러요. 야단 법석이란 말 들어봤어요? 저 막 어수선하게 막 정신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보고 야단 법석 떤다 이러잖아요. 예.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야단 법석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불교 행사에서. 예. 자, 그리고 보세요. 7번. 간언을 받아들이고 참언을 물리칠 것이며 구역을 고르게 하여 민심을 얻을 것.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간언은 뭐냐면 왕의 귀를 간지르는 말. 그러니까 왕한테 하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참언은 뭘까요? 참언. 아부예요, 아부. 아부가 뭔지 알죠? 아부한다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네? 아부. 아부한다. 아부 떤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좀 속된 말로 빨아준다 뭐 이러잖아요. 남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 플러팅이라고 하죠? 네. 좋은 거를 막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게 진심이 담긴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 어떻게 이용해 먹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거에 충실해가지고 이 사람 띄워주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죠? 참원. 예. 이게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 부역이 뭘까요? 부역. 자,
그 옛날 옛적에는 나라에다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역이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아니, 한번 써볼게요. 조세와 곡물, 역이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여기서 조세는 뭐를 내는 걸까요, 나라에? 곡식을 세금으로 내는데 곡식은 땅에서 나죠. 땅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아니, 배고 있어요. 땅에서 곡식이 나잖아. 그 곡식을 나라에서 가져가는. 자, 그러면 곡물은 뭐냐면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일원동 지역의 특산물이 뭐 사과다. 그러면 사과를 나라에서 원하는 만큼을 바쳐야 돼요. 저 수서동에서 특산물이 만약에 뭐 대추다. 그럼 수서동에서는 대추를 특산물로 내야 돼. 이게 곡물이에요. 역은 자, 이 힘력자거든요. 자, 보통 역의 징발 대상이 되는 거는 16세부터 60세 사이의 남자예요. 네. 이 남자들을 정남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남이 나라에다 노동력 제공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치, 맞아요. 먼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담당하는 군역,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나이 다 먹으면 국방의 의무를 하러 이제 군대를 가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군대예요. 남자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뭐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궁궐을 짓거나 다리를 건설하거나 뭐 성을 쌓거나 노동력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부리는 거를 요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사람들 노동력을 징발하는 걸 역이라고 불렀고, 역을 부과한다 해서 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 시키는 거예요, 일 시키는 거. 쉽게 말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옛 백제 지역에 흐르는 이 강. 혹시 무슨 강인지 기억나요? 이 강? 금강이죠, 금강. 이 강 무슨 강이라고요? 나. 자, 그리고 금강 위쪽을 이렇게 관통하는 산맥이 하나 있어요. 이 산맥이 차령 산맥이에요. 백제 원래 수도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한강 하류. 위례성이라고 들어봤어요? 한성 위례성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있다가 수도를 옮기죠. 왜 옮겼어요? 장수왕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 한강 하류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쫓겨가지고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의 공 공주라는 도시죠. 당시에 뭐라고 불렸죠? 웅진이라고 불렸던 도시죠. 그죠? 자, 일로 수도를 왜 옮겼을까요? 백제가 고구려가 쳐들어오니까 내려온 거긴 한데 방어하기가 어때요? 산도 있고 강도 있으니까 막기가 좋죠. 그래서 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여기 공주 지역에 수도를 두고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죠. 일로. 백제의 마지막 수도 여기는 어디예요? 사비죠, 사비. 부여. 지금의 부여.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지역은 차령 이남이라고 하면은 백제를 상징해요. 근데 백제는 백제인데 요 시기에 그 더 금방 망한 백제는 어떤 백제예요? 더 가까운 시기에 망한 백제. 요 시대 사람들한테 후백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차령 이남의 인물은 곧 어느 나라 사람을 얘기해요? 후백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건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후백제 사람들을 쓰래요, 쓰지 말래요? 쓰지 말래요. 왜 쓰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죠? 후백제가 신라랑 달리 고려한테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저항했죠. 그러니까 후백제 사람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는 좀 짧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금강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 무기로 치면 뭐예요? 무슨 활 모양이죠? 여기다가 화살을 꽂으면 어떻게 되죠? 위로 핑 쏠 수가 있죠? 화살이 어디를 쏠 수가 있어요? 고려 수도 개경을 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배역지세라고 불러요. 역은 역적이죠. 예. 역적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백제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을 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풍수지리예요. 자, 근데 실제로 고려 건국된 다음에 이 후백제 지역 사람들을 안 쓰거나 차별하지는 않아요. 다 써요. 예. 자, 그런데 아무튼 요 당시 이 후백제가 아무튼 끝까지 저항한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훈요십조에 아마 올라간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9번, 10번은 뭐 관리가 받는 이 녹이라는 건 뭘까요? 녹, 녹. 월급이에요, 월급. 월급인데 이때는 월급을 뭘로 받았을까요? 뭘로 받았을까? 쌀로 받았어요, 쌀. 나라에서 받는 녹이라고 하면 이거는 쌀을 뜻해, 쌀. 지금으로 치면 월급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표현이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그 일정 시험 통과해가지고 여기 동사무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공무원이라고 부르죠. 그 공무원들 지금 나라에서 월급 받죠. 근데 그 공무원들 월급 받는 거를 뉴스나 신문에서 가끔 그 나라의 녹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나라의 녹을 먹는다 이러면은 지금도 쌀로 받진 않지만 아무튼 공무원들이 월급 받는 걸 이렇게 예전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경사를 널리 읽어. 여기서 경은 경전을 얘기해요. 경전은 경전인데 통치할 때 가장 중요시되던 전통적인 그 경전은 뭘까요? 유교 경전이에요. 자, 여기서 유교 경전 하면은 유교의 창시자이자 그 핵심이 누구죠? 공자죠. 공자가 1등이면 2등은 누구예요? 맹자죠. 자, 유교 경전 대표적인 거 한번 써볼게요. 자, 옛날 옛적에 중국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주나라 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사람들 노래 부르는 것들, 자, 이런 거를 모았어요. 자, 노래 가사를 모았는데, 자, 노래 가사는 그냥 이런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것과 달리 뭐가 있죠? 음이 있고, 운율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운율과 음이 있는 이런 가사를 이 당시 때 사람들은 시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주나라 때 아주 옛날 옛적 중국의 시를 모아놓은 그 경전을 시경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운율이나 음이 없고 그냥 단조롭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산문이라고 하죠. 이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을 서경. 네. 자, 그리고 우리 저 미래를 점치거나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토끼띠, 띠 같은 거 나눠서 보고 하는 것들 있죠. 운세나 이런 거 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을 역경이라고도 하고 주역이라고도 부르죠. 삼경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두 개, 춘추라는 책이 있어요. 추는 어느 계절이에요? 지금이죠. 봄. 추는 가을. 원래 여기 지금 봄이랑 가을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여름, 하죠, 하. 그리고 또 겨울은 뭐예요? 동, 추나추동이잖아요. 자, 공자라는 사람이 자기 태어난 노나라의 역사를 추나추동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에요. 근데 하랑 동을 빼고 춘추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예법에 관한 기록, 예기. 자, 이 책들을 오경이라고 불러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최고죠.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불경이 최고죠. 자, 유교에서는 이 오경이 최고예요. 이게 마치 그 기독교의 성경책과 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너희 성경책 보다가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 생각에 이거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성경책에 쓰인 글을 한 글자라도 너희가 바꾸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사이비가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 기독교의 성경이죠. 동양에서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 이런 데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이 다섯 권의 책이 이 책들이에요. 무슨 책? 오경. 예.
양이 어마어마해요. 다 합치면은 이게 한 200권 넘거든요. 자, 이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학자들이나 선비들은. 그리고 과거 시험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걸 좀 사이즈를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자, 공자와 제자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 노은어예요. 제자들이 질문하면 공자가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자 다음이 맹자라 그랬죠? 맹자의 언행을 모아놓은 책이 맹자. 네. 이 얘기가 가장 오경 중에서 양이 많아요. 예법에 관한 기록인데. 제사할 때 뭐 어떤 색깔의 음식 어디에 넣고 이런 것들 다 일일이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에서 중요한 편만 따가지고 간추린 책이 대학과 중용이에요. 이게 사서예요. 그래서 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조선시대 아이들이 사서오경을 달달달달 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너희는 교과서 받고 공부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이 먹고 너희 고3 수능 준비할 때는 EBS 책 이런 거 보겠죠. EBS라는 그 방송국에서 내놓은 책이 있어요. 수험생들 보라고. 네. 근데 아무튼 수능 보기 전에 그 책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면서 들어간다고요, 시험장에. 근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선비나 학자들은 이 책들을 공부했다. 네. 자, 그리고 거울로 삼는다. 옛날 사람들은 역사 기록을 보고 여기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기록이 역사잖아요. 그걸 보고 현재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을 거울처럼 볼 수 있다고 해서 역사책을 되게 중요시했는데 그래서 역사책 뒤에 거울 붙은 감자를 많이 붙였어요. 예를 들면 자치, 통감. 이 감자가 거울 감자예요. 동국, 통감. 이 감자도 무슨 감자다? 거울 감자예요. 자, 동양 사람들은 역사책을 거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를 보는? 자기.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했다고.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결국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거예요. 선생님, 허준이죠? 네. 동의, 그러니까 이 감도 마찬가지예요. 거울 감자예요. 그렇게 됐네요. 자, 보세요. 이제 고려 왕건은 나라 이름이 고려죠. 어디를 계승했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거죠. 고구려는 저 북방의 많은 영토들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고려는 그만한 영토를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자 군대를 보내가지고 영토를 더 확보를 해요. 이게 왕건의 북진 정책이에요. 하지만 고구려가 예전에 차지했던 영역보다는 한참 많이 못 차지했죠. 그럼 여기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라. 거란. 그리고 발해가 멸망한 지역에는 말갈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살고 있었는데 말갈이 이 고려가 건국되던 시기부터는 뭐라고 불리냐면 여진이라고 불립니다. 여진 쪽 들어봤죠? 네. 자 넘어가 보세요. 태조. 자 너희 그 조선시대 태정태세 문단세 들어봤죠? 고려는 맞아요. 태희, 정광, 경성목 이렇게 나가요. 특히 고려시대 이 초기 일곱 임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임금이 태조, 왕건. 예. 빛날 광자 쓰는 광종. 예. 그리고 고려 나라를 어느 정도 완성시킨 성종. 이 세 명의 임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그쵸. 이거는 그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포인트예요. 너희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그래서 요거 위주를 일단 배우고 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이 각 왕대별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계승할 때. 이야기 항수사잖아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들을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 요거 얘기만 빠르게 할게요. 선생님 오늘. 중요한 것들만. 자, 태조
아들이 25명이나 됐죠? 태조 왕건이 죽었을 때 세종이 태조의 맏아들이었거든요. 즉위했어요. 맏아들이니까 정통성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계승한다. 적자였고. 근데 문제는 몸이 약했어요. 2년 만에 죽어요. 자, 세종이 죽으면서 왕건의 그 남은 24명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쟁탈전을 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반에 광종이 즉위하기 전까지 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위쟁탈전을 벌일 때 그 왕자들 뒤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이 왕자들이 각 여러 지역의 부인들 출신들의 아들이죠. 이 부인들은 다 지방 출신이죠.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죠 호족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위쟁탈전이 벌어진 이유가 그 왕자들이 단순히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만 보다 그 걸로만 보기는 좀 어렵고 그 뒤에 호족들이 자기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쟁탈전 속에서 즉위한 사람이 광종. 광종은 즉위하고 7년 동안 공부만 해요. 눈치를 보면서 누가 힘이 세고 약하고만 파악하고 공부를 해요. 공부했던 책은 정관정효라는 책이에요. 이 정관은 당태종의 연호예요. 당태종은 우리 저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안시성에서 크게 깨진 황제예요. 당나라 황제. 자, 저 한국사 입장에서는 당태종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국 당나라에서는 역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황제예요. 그만큼 뛰어난 황제인데 이 당태종의 정치 상황을 담은 당태종이 자기 신하들이랑 정치했던 거를 기록으로 남긴 책이 정관정효인데 광종이 이거 본받겠다고 이 정관정효를 7년 동안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개혁이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는 종이에요, 종. 천민이에요. 자, 노는 남자 종을 뜻하고 비는 여자 종을 뜻해요. 노비는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물건 취급을 받는다고. 예. 그래서 사고 팔 수도 있고 심지어는 누구한테 뭐 건네주거나 심지어는 주인이 그 노비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노비예요. 그런데 고려 초기에 노비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것도 호족들이 가진 노비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 후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 30년 넘게 전쟁을 했죠. 전쟁에서는 이긴 사람은 다 가져가지만 진 사람들은 다 뺏기죠. 자, 전쟁에서 포로가 됐거나 진 사람들이 그 호족들에 다 노비로 전락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 노비가 되면 나라에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을 안 내요. 물건 세금을 못 내잖아요. 자, 그래서 호족들이 노비를 데리고 자기 넓은 땅들을 농사를 시키면서 세금도 안 내고 자, 재산을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안 낸다는 건 나라 입장에서 엄청 타격이죠. 그래서 광종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평민으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평민이 되면 그때부터 나라에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죠. 자, 이거 호족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안 좋아했죠. 자기 재산인데 노비는 그 노비를 풀어가지고 평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다 준비인 거죠. 그죠? 근데 억울하게 노비가 됐다는 것도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개입이 돼가지고 자, 웬만한 노비들이 많이 평민으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호족들이 이거를 반발을 하죠. 자, 그리고 새로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데 예전에는 그냥 호족의 자식이었으면 별로 능력이 없고 잘하는 게 없어도 그냥 아버지 백으로 관직에 나아갔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시험 봐가지고 인재 뽑는 제도를 들여와요. 이게 과거 제도예요. 노비안건법 956년 그렇죠. 그리고 958년
자, 이때부터 지금 1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어떤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려면 다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죠? 저희 지금 시험 안 본다고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인재를 뽑는 제도를 마련했다. 자, 호족들은 이런 거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그 호족들을 광종은 자,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를 숙청이라고 불러요. 자, 특히 광종은 자기 왕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왕건의 피를 물려받은 자기의 배다른 동생들, 이 배다른 동생들을 여러 부인들에게서 태어난 이 배다른 동생들을 대부분 다 숙청한단 말이에요. 자, 한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동족의 피를 손에 묻힌 왕이 광종이에요. 피의 숙청.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왕건의 또 다른 아들들을 제거했다. 자, 이렇게 광종이 한번 싹 정리 작업을 한 다음에 자, 이 성종 때는 비로소 이제 고려가 이제 고려 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다 짓눌러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제를 이제 완성을 해요. 자, 성종 때 유명한 그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말기에는 최치원이 있었죠? 자, 고려 성종 때는 누가 있었다고요? 최승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태조께서 나라를 통합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초창기 일이 바빠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지방관을 파견하도록. 잘 봐요. 자,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했죠. 그 다음에 뭐를 파견하려고 했대요? 지방관을 파견하려고 했대요. 자, 근데 일이 바빠가지고 시행하지 못했대요. 자, 보세요. 지방관은 그러니까 지방에 보내는, 왕이 보내는 관리들이죠. 이 지방관은 지방에 가면 왕의 명령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일이 바빠서 시행하지 못했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빴다는 얘기를 지금 썼을까요? 이 태조 이후에 혜종, 정종, 광종 어지러운 상황이었다 그랬죠. 이거 다 정리 작업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죽일 사람 죽이고 쓸 사람 쓴 광종이었다 그랬죠. 호족들 힘이 아직 셌기 때문에 지방관을 못 보낸 거예요. 지방관을 보내더라도 호족들이 다 물리치거나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가 호족들이 연합해서 세워진 나라니까 왕건 중앙에 있는 수도 그 정부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광종이 한번 호족들을 싹 눌러놨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의 말을 잘 듣는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방관을 이제 외관이라고 하는데 지방관들을 이제 보내서 왕의 명령을 각 지역에다 전파를 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는 봄에는 연등회를 베풀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열어 사람들을 징발하여 힘든 일을 시키니 이를 어떻게 하세요? 연등회 팔관회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줄이자고 했죠? 불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억제하자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자, 불교 행사는 줄이고 나라를 어떻게? 유교식으로 다스리자는. 그리고 성종이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자, 봐봐. 선생님 봐봐. 마지막이야.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서울, 우리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은 뭐라고 불러요, 뒤에? 서울 특별시라고 부르죠. 자, 근데 서울 중요하지만 지방에도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들은 부산 뭐라고 불러요? 광역시, 대구, 대전. 자, 그래서 성종 때 지방관을 보내기 전에 광역시가 12개가 만들어져요. 성종 때 만들어진 12개 광역시를 12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방관들이 보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호족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서 지방관이 오니까 지방관 눈치를 보거나 지방관 말을 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호족들이 더 이상 호족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고려시대 때는. 아까 시골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지방을. 아, 지방에 있는 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불리게 돼요. 자, 신라 말기에는 호족이라고 불렸다가 이게 이제 고려 건국되고 나서 한동안 어수선하다가 광종이 싹 정리를 했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성종 때 체제 정비 과정에서 이 호족들이 이제 뭐라고 불리게 된다? 향리라고 불리게 돼. 여기까지 할게요.